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풍토병, 이 용어를 모르시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바람풍 흑토잖아요. 그 지역에 바람과 흙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풍토병입니다. 어느 지역에 기후등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가 지역이야. 그러면요, 간디스토마가 많이 걸려요. 뭐를 먹었을 때? 간세민, 민물고기, 쇠우렁이 이런 거 먹었을 때. 또 페디스토마는요, 다슬기, 가재 이런 거 먹고 걸린다 이겁니다. 강간삼패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강가 지역에는 간디스토마, 간흡충이 생긴다. 산간 지역에는 페디스토마 생긴다. 가볍게 듣고 가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기온이 역전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 높은 곳의 온도가 더 낮아요. 산이 더 춥잖아요. 이런 도시보다. 그런데 기온이 역전됐으니까 높은 곳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도가 높은 곳이 기온이 높다. 상부의 온도가 높다. 왜? 이게 바로 대기 오염인 거예요. 대기가 오염됐어. 뭐가 정체되어 있어? 그래서 순환이 안 되니까 기온이 상부가 더 높아진다. 이게 바로 기온 역전이고요. 런던에 스모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죠?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습도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된 수증기량이다.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가 나오면요, 절대를 기억하세요. 불감 기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바람이 불감 기류예요. 불쾌한 지수를요,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불쾌지수는요, 기온과 기습으로만 산정된다고 했죠?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불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불쾌지수는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불쾌지수는 실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 이산화탄소였죠. 실외 공기나 대기 오염의 지표가 아니라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이산화탄소였죠. 그래서 실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치매 대상자, 배회하고 석양 증후군일 때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이게 답이죠. 실외에 만들면 안 돼요. 실내에다 만들어야 실종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불쾌지수 숫자 외워야 됩니다. 불쾌지수가 70% 이상이면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대요. 불쾌지수가 75가 넘어가잖아요. 5에서 5자 빼보세요.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요. 불쾌지수가 80이 넘으면요, 80이 넘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불쾌지수가 86이 넘어가잖아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숫자를요, 돈으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를 않는데요. 7,550원. 7,550원 기억해 보세요. 75 이상이면은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7,550원. 거의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거는 80 이상입니다. 86 이상, 86점 이상 맞기 어렵죠? 견딜 수 없는 상태를 86 이상이라고 합니다.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환경이 뭐죠?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 환경이다. 여러분, 공부 환경을 조성하세요. 외적인 요인이 지금 안 되면은요, 여러분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 공부 환경이죠. 집에서 공부가 안 되면요, 도서실을 가시던지 카페를 가가지고 50문제, 100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귀간조 영상은요, 눈 뜨면서 듣고 짬짬이 듣고 잠자기 전에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 되고요.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 때는 문제풀이 하셔야겠죠? 또 귀간조 비법서 짬짬이 이동 시간에 단 5분 10분이라도 챙겨보세요. 국제환경협약,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국가고시는요, 100문제 우리가 다 자주 봤던 빈출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문제 정도는요, 뜬금없는 곳에서 나와요. 사실 별 한 개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20개차 기출에 한 번 나온 적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람사르 협약은요, 습지를 보호해라 이런 협약이에요.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그런데 한번 국시에 나왔던 그 키워드는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교토협약이고요. 해양오염 방지 런던 협약이에요.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트리올 몬트리올, 모온트리올, 오존층 어떻게도 안 돼요. 네.
기후와 건강, 기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 기온은 온도죠. 기습은 습도죠. 기류는 바람이에요. 기온, 기습, 기류에다가 복사열을 플러스해 보세요. 온열 요소가 됩니다. 복사열이 뭐예요? 겨울에 난로를 여러분 켜보세요. 그 주변까지 그냥 따뜻하게 열이 전도되죠? 그게 바로 복사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적외선에 의한 열이 복사열입니다. 습도와 기온은 반비례해요. 습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집니다. 반비례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혈압 측정할 때요. 심장과 팔 높이가 같아야 정상 혈압이 측정이 되는데 팔이 높을 때는 혈압이 떨어진다. 팔이 낮으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그렇게 측정이 된다 이거예요. 뭐보다?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은 혈압이 낮게 나온다. 심장보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반비례. 또 뭐 있어요? DO는 BOD, COD와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기온,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인간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온도 한 20도이다. 16에서 20도,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단 환자는요. 더 높여주죠. 22도 정도가 좋다. 그리고 아기들 보육기, 인큐베이터 안의 온도는요. 한여름이죠. 30에서 32도가 좋았다.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습도 40에서 60%. 우리가 이거 왜 배울까요? 병실 환경 조성 돕기에서 환자에게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병원에서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감각 온도,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온도예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이다.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 일단 체감 온도가 감각 온도입니다. 내가 느끼는 온도가 체감 온도예요. 현실은 영하 5도인데 막 바람 불고 이래갖고 영하 막 10도의 느낌이 날 수 있다. 체감 온도가 감각 온도입니다. 불쾌지수, 불쾌한 지수예요. 기후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불쾌지수로 표현한다. 기온과 기습만을 고려해서 구한다. 기온, 기습, 기류. 바람은 없어요. 우리가 바람이 잘 불면은 불쾌한 느낌이 없거든요. 기온, 기습, 온도, 습도만 고려해서 불쾌지수를 구합니다. 열 중증 4가지 국가고시 단골 문제죠.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 여기서 제일 약한 거? 일사병. 햇볕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목마르고 뭔가 좀 어질어질한 거 이 정도입니다. 열사병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열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집니다. 우리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였죠? 체온 조절이 안 되면요.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면요. 이 열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죠? 뇌 기능에 장애가 온다. 중추 신경계가 마비된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게 열사병입니다. 너무 더위를 먹어가지고 죽어요.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야겠죠?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겠죠? 옷을 벗긴다. 시원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 바람을 쐬어준다. 얼음물을 먹인다. 몸을 얼음물에 담근다. 항문으로 시원하게 관장을 한다. IV를 놔준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열사병입니다. 열피로. 피로엔 바카스죠? 바카스인데 여기서는 강심제를 투여한다. 쇼크 자세를 취한다. 순환기계가 이상이 왔기 때문이에요. 순환기계 이상이 오면 혈액 순환이 안 되죠. 혈액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청색증도 나오겠네요. 말초 혈관으로 순환이 부정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쇼크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순환이 부족하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은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순환기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강심제 투여합니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순환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 열피로, 열허탈이에요. 열경련은요.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몸에 소금기가 빠져가지고 근육에 경직이 있는 것입니다. 축구선수들 막 운동하다가 다리에 경직되는 경련 나죠? 그게 바로 열경련이에요. 지나친 발한으로 인한 체내 수분과 염분 손실, 이게 바로 열경련이다. 경련에는 소금물을 먹인다. 이게 답인 거예요. 너무 지금 땀으로 소금기가 배출됐으니까 소금물을 먹이거나 식염수 0.9%의 소금물이죠. IV로 정맥 주사로 놔줘도 되고요. 식염수를 먹어도 됩니다. 여기서 발한이라는 거, 심한 발한, 땀이 막 뻘뻘 나 이럴 때는 배설량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그냥 발한, 그냥 땀은
배설량에 포함할 수 없다.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기억나시는 거 다 연결해서 그거 뭐였지? 찾아가면서 원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풍토병, 이 용어를 모르시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바람풍 흑토잖아요. 그 지역에 바람과 흙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풍토병입니다. 어느 지역에 기후 등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가 지역이야. 그러면요, 간디스토마가 많이 걸려요. 뭐를 먹었을 때? 간쇠민, 민물고기, 쇠우렁이 이런 거 먹었을 때. 또 페디스토마는요, 다슬기, 가재 이런 거 먹고 걸린다 이겁니다. 강간삼패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강가 유형에는 간디스토마, 간흡충이 생긴다. 산간 지역에는 페디스토마 생긴다. 가볍게 듣고 가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기온이 역전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이 높은 곳의 온도가 더 낮아요. 산이 더 춥잖아요. 이런 도시보다. 그런데 기온이 역전됐으니까 높은 곳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도가 높은 곳이 기온이 높다. 상부의 온도가 높다. 왜? 이게 바로 대기 오염인 거예요. 대기가 오염됐어. 뭐가 정체되어 있어? 그래서 순환이 안 되니까 기온이 상부가 더 높아진다. 이게 바로 기온 역전이고요. 런던에 스모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죠?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습도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된 수증기량이다.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가 나오면요, 절대를 기억하세요. 불감 기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바람이 불감 기류예요. 불쾌한 지수를요,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불쾌지수는요, 기온과 기습으로만 산정된다고 했죠?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불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불쾌지수는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불쾌지수는 실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 이산화탄소였죠. 실외 공기나 대기 오염의 지표가 아니라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이산화탄소였죠. 그래서 실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치매 대상자, 배회하고 석양 증후군일 때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이게 답이죠. 실외에 만들면 안 돼요. 실내에다 만들어야 실종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불쾌지수 숫자 외워야 됩니다. 불쾌지수가 70% 이상이면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대요. 불쾌지수가 75가 넘어가잖아요. 5에서 5자 빼보세요.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요. 불쾌지수가 80이 넘으면요, 80이 넘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불쾌지수가 86이 넘어가잖아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숫자를요, 돈으로 기억하면 잊어버리지를 않는데요. 7,550원. 7,550원 기억해 보세요. 75 이상이면은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7,550원. 거의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거는 80 이상입니다. 86 이상, 86점 이상 맞기 어렵죠? 견딜 수 없는 상태를 86 이상이라고 합니다.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환경이 뭐죠?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 환경이다. 여러분, 공부 환경을 조성하세요. 외적인 요인이 지금 안 되면은요, 여러분 공부할 수 없어요. 공부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 공부 환경이죠. 집에서 공부가 안 되면요, 도서실을 가시던지 카페를 가가지고 50문제, 100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귀간조 영상은요, 눈 뜨면서 듣고 짬짬이 듣고 잠자기 전에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 되고요.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을 때는 문제풀이 하셔야겠죠? 또 귀간조 비법서 짬짬이 이동 시간에 단 5분 10분이라도 챙겨보세요. 국제환경협약,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국가고시는요, 100문제 우리가 다 자주 봤던 빈출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문제 정도는요, 뜬금없는 곳에서 나와요. 사실 별 한 개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20개 차 기출에 한 번 나온 적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람사르 협약은요, 습지를 보호해라 이런 협약이에요.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그런데 한번 국시에 나왔던 그 키워드는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교토협약이고요. 해양오염 방지 런던 협약이에요.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협약입니다. 오존층 몬트리올, 오존층 트리올 몬트리올.
몬트리올, 모온트리올, 오존층 뭐 어떻게도 안 돼요. 네. 기후와 건강, 기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 기온은 온도죠. 기습은 습도죠. 기류는 바람이에요. 기온, 기습, 기류에다가 복사열을 플러스해 보세요. 온열 요소가 됩니다. 복사열이 뭐예요? 겨울에 난로를 여러분 켜보세요. 그 주변까지 그냥 따뜻하게 열이 전도되죠? 그게 바로 복사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적외선에 의한 열이 복사열입니다. 습도와 기온은 반비례해요. 습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떨어집니다. 반비례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혈압 측정할 때요. 심장과 팔 높이가 같아야 정상 혈압이 측정이 되는데 팔이 높을 때는 혈압이 떨어진다. 팔이 낮으면은 혈압이 높아진다. 그렇게 측정이 된다 이거예요. 뭐보다? 심장보다 팔이 높으면은 혈압이 낮게 나온다. 심장보다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온다. 반비례. 또 뭐 있어요? DO는 BOD, COD와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 정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기온,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인간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온도 한 20도이다. 16에서 20도,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단 환자는요. 더 높여주죠. 22도 정도가 좋다. 그리고 아기들 보육기, 인큐베이터 안의 온도는요. 한여름이죠. 30에서 32도가 좋았다. 인간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습도 40에서 60%. 우리가 이거 왜 배울까요? 병실 환경 조성 돕기에서 환자에게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병원에서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감각 온도,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온도예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이다.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 일단 체감 온도가 감각 온도입니다. 내가 느끼는 온도가 체감 온도예요. 현실은 영하 5도인데 막 바람 불고 이래갖고 영하 막 10도의 느낌이 날 수 있다. 체감 온도가 감각 온도입니다. 불쾌지수, 불쾌한 지수예요. 기후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불쾌지수로 표현한다. 기온과 기습만을 고려해서 구한다. 기온, 기습, 기류. 바람은 없어요. 우리가 바람이 잘 불면은 불쾌한 느낌이 없거든요. 기온, 기습, 온도, 습도만 고려해서 불쾌지수를 구합니다. 열 중증 4가지 국가고시 단골 문제죠.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 여기서 제일 약한 거? 일사병. 햇볕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목마르고 뭔가 좀 어질어질한 거 이 정도입니다. 열사병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열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집니다. 우리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 중추였죠? 체온 조절이 안 되면요,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면요, 이 열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죠? 뇌 기능에 장애가 온다. 중추신경계가 마비된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게 열사병입니다. 너무 더위를 먹어가지고 죽어요.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야겠죠?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겠죠? 옷을 벗긴다. 시원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 바람을 쐬어준다. 얼음물을 먹인다. 몸을 얼음물에 담근다. 항문으로 시원하게 관장을 한다. IV를 놔준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열사병입니다. 열피로. 피로엔 바카스죠? 바카스인데 여기서는 강심제를 투여한다. 쇼크 자세를 취한다. 순환기계가 이상이 왔기 때문이에요. 순환기계 이상이 오면 혈액 순환이 안 되죠. 혈액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청색증도 나오겠네요. 말초 혈관으로 순환이 부정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쇼크 자세를 취해주는 거예요. 순환이 부족하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은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거죠. 순환기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강심제 투여합니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순환기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 열피로, 열허탈이에요. 열경련은요,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몸에 소금기가 빠져가지고 근육에 경직이 있는 것입니다. 축구선수들 막 운동하다가 다리에 경직되는 경련 나죠? 그게 바로 열경련이에요. 지나친 발한으로 인한 체내 수분과 염분 손실, 이게 바로 열경련이다. 경련에는 소금물을 먹인다. 이게 답인 거예요. 너무 지금 땀으로 소금기가 배출됐으니까 소금물을 먹이거나 식염수 0.9%의 소금물이죠. IV로 정맥 주사로 놔줘도 되고요. 식염수를 먹어도 됩니다. 여기서 발한이라는 거, 심한 발한, 땀이 막 뻘뻘 나 이럴 때는 배설량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그냥 발한, 그냥 땀은
배설량에 포함할 수 없다.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기억나시는 거 다 연결해서 그거 뭐였지? 찾아가면서 원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